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두 차례 상향 돌파를 시도했으나 두 차례 모두 실패하고 2400이 무너지고 현재 2385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 흐름은 그다지 좋진 않네요. 미국 증시도 안 좋고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 변동성이 일단은 많이 조용해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은 곳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지표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더 여기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역금융 장세이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풀린 돈들이 수거되는 국면. 그러므로 물가가 좀 진정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다운사이클로 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적자가 이제 예상되는데 4분기 적자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2023년 역시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역실적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실적이 둔화되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적이 둔탁해지는 그런 국면이 초래되고 거기서 이제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어떤 유보율도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로 가냐 마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가 힘들겠죠. 소비도 주춤해질 거고 그러면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유통 3사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에 대해서 다소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다면 어차피 부자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으니까요. 백화점 소비는 계속 유지되고 그렇다고 또 모든 기업이 망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소비, 어떤 지갑이 빵빵한 사람들은 꾸준히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이 아이들이 버텨주는 힘을 좀 체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현재의 모습은 그 모습이 나오기 직전에 중국의 어떤 변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 조치의 완화, 이 모습이 나오면서 백지 시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진핑에 대한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신세계도 거의 12% 반등이 나왔고요. 현대백화점은 분할 이슈가 있었으나 그거는 좀 솔직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6만원 선에서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빠진 부분은 지금 회복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면세사업부라든지 백화점 사업 전반으로 움직임이 좋게 나오면 또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롯데쇼핑이었는데 롯데쇼핑도 롯데그룹, 어떤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롯데건설의 어떤 지주회사의 어떤 리스크, 건설사의 리스크, 어떤 전반 유동자금 어떤 악화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또 빠졌거든요. 근데 또 회복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도 이제 이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과거에도 전업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관심 종목일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싼 구간이 있고 비싼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죠. 왜 그러냐면 PBR 이 회사의 어떤 장부 가치 대비 어떤 주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0.5배에서 0.3배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얘를 실적으로 이제 부채를 제외하고 자산에서 자본 전체에서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현금화 시켰을 때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롯데쇼핑은 PBR이 0.24배, 현대백화점은 0.29배,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라고 해야 되겠죠. 0.54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은행처럼 빚을 내서 기업에 돈을 빌려준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이 난다 하더라도 돈을 갚아주면 은행은 돈이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아무리 유보율이 높든 자본이 높든 그냥 깡그리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백화점이라는 시장을 제공해주고 공간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입점한 기업들에게 대해서 마진을 받는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고
그 사업성에 따라서 수익성도 좋고, 그러면서 돈도 잘 벌면서 지금 현금도 많이 쌓여 있고, 어떤 재무구조가 굉장히 튼튼함에 불구하고 신저가를 형성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매출액 대비, 실적 대비,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은 뭐 제가 이 3사를 분석했을 때 신세계는 가장 좋은 현재 형국이고요. 현대백화점도 앞으로 내년이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모습이고, 롯데쇼핑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나빴던 이제 중국 사드, 일본 뭐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나가고 8천억을 찍고 롯데마트 다 정리하고 사업 안 되는 것들 중국 사업들 다 정리하고 이제 순수하게 남아서 이제 새롭게 꽃단장을 한 다음에 매출이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이제 4천억, 5천억, 6천억대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근데 롯데건설과 관련된 PF 대출이라든지 뭐 각종 부동산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면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주식이죠.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발목을 계속 잡았고, 저에게도 어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이제 잔존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50만원 대비 지금 9만원, 현대백화점은 20만원 대비 6만원, 신세계는 50만원 대비 뭐 23만원 다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뭐 객관적으로 이 수치에서 보듯이 신세계가 가장 지금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리스크라든지 향후 성장성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고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적정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와 다른 기업들의 어떤 신뢰도, 신용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신세계도 그런 면에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어떤 브랜드 밸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퀄리티, 그 다음에 그 백화점의 수준도 또한 다르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다 다릅니다. 다 같은 백화점이라고 다 같은 백화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세계를 선호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저평가임에 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롯데그룹주의라는 리스크가 잔존하기 있기 때문에 가장 평점을 낮게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대백화점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이번에 지주 분할 그 사건이 원래는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분명히 호재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후려 갈기해버리니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으나 실적으로는 그 틈새에서 외국인들은 엄청난 주식을 매집을 했습니다. 5만원 초반에서요. 저희도 한번 자문을 해서 이 종목으로 수익 실현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현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현대백화점을 더 가져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굳이 지금처럼 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 뭐 중국 쪽 이슈라든지 뭐 국내 이슈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야지, 싸게 나오면 또 사야지 생각하고 팔았는데 이제 싸지지 않더라고요. 6만원 이제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5만원 초반대로 오면 이제 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주식이 항상 그런 거죠.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 20만원 언더로 떨어지면 한 지지선인 여기 한 17만원 정도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 17만원 정도 오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리스크가 이제 감소되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그럼 내년에 더 넘어오니까 주식 시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니까 미리 선반영되어서 23만 원까지 다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지금 한전채라든지 채권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뭐 은행 금융당국에서 아무래도 그런 규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롯데그룹 전반으로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롯데쇼핑이 좀 강하게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이마트도 어제 좀 반등을 했죠. 이마트도 국내 소비가 좀 살아나는,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 매장 쪽이 이제 좀 그동안의 침체를 이제 이겨내고 온라인도 괜찮아지고 오프라인도 괜찮아지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더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는 힘들다 하는데 개인 소비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뭐 일본 여행이라든지 실적으로 우리가 IMF도 겪고 뭐 리만 사태도 겪고 다 겪었지만 그 사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국민들이 절반이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가게들이 뭐 도산 뭐 이렇게 폐업도 하고 기업들이 도산도 했지만
그거에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30% 이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유난히 이제 더 오버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리먼 사태도 기억하고 IMF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는데 실적으로 뭐 기업 10대 기업 중에 두세 개, 뭐 은행 중에서 두세 개, 뭐 그다음에 저축은행 중에서 100개 중에서 뭐 2, 30개 뭐 이런 식으로 실적으로 나머지 70개, 70%는 굉장히 견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100명의 주식 투자자들 20명, 30명이 뭐 신용 대출 써가지고 파산했지 버틴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던 사태가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쪽에서 좀 지금 어떤 맥이 어떤 살아나는 흐름이 계속 포착되고 있고, 만약에 증시가 2300을 가더라도 2200이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버텨주고 저점이 형성된다면 내년은 이 아이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드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더 저점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코로나의 그 가장 그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주가 움직임 2019년, 2020년 초반의 모습을 봤을 때 뭐 그때 대비해서 보시면 2019년 뭐 거의 20만 원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5만 원, 6만 원 그렇죠? 롯데쇼핑 이때가 5만 7천 원인데 지금 롯데가 그래도 제일 이때는 뭐 거의 롯데가 없어지는 분위기였고. 롯데는 이제 중국도 끝나고 일본도 끝나고 한국도 끝나고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마트는 완전히 올해 뭐 최저가를 찍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팬데믹도 다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기업들이 정상화된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면 그동안 올랐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바닥에서 스물스물 어떤 새로운 시작의 상승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 조정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반드시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본인 자금을 투자하는 거고 본인이 수익이고 본인이 손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은 요 세 종목을 관심 있게 본 부분, 저의 어떤 투자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계속 투자 생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에는 뭐 항상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오늘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니체의 말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중에서 첫 페이지에서 바로 나왔던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제목은 니체의 말이고요.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자, 이건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다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 왜 여기를 클릭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다 나올까요? 자, 지금 책은 제가 들고 있는 거고, 마지막 가장 먼저 수술, 이게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지? 이게 폰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아무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 이르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게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첫 페이지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존경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